우리나라 말에 이 세 가지 말에 그 언어가 있어, 그죠? 해를 얘기할 때 햇빛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햇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햇살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죠? 그러면 해 안에 빛이 있고 볕이 있고 살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빛과 볕과 살이 뭐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합해서 해가 된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런 이제 언어를 이제 만든 거죠. 우리 조상들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이걸 배운 거지만 이런 걸 이제 접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언어라든가 우리 조상들의 생각이라는 게 대단했다라는 이제 그 감탄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족이 이제 좁은 나라에서 또 그게 이제 갈라져서 뭐 또 갈라진 땅에서 또 갈라져서 서로 이제 뭐 정치적으로 싸우고 뭘로 싸우고 지역의 뭐 고향으로 싸우고 뭐 맨날 지금 뭐 텔레비 틀면 싸우는 것만 보여주잖아요. 이제 특히 뉴스를 보면은 그래도 이나마 이렇게 굴러가는 거 보면은 그 우리 민족의 우수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도 뭐 전쟁이 나고 뭐 바로 뭐 옆에서 뭐 뭘 해도 그냥 사람들이 그래도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좁은 나라인데도 이제 뭐 경제 뭐 대국이라고 그러고 뭐 실질적인 그 빈부격차는 굉장히 크지만 하여튼 뭐 그런 지표들을 봐서 그래요. 사실 뭐 경제 대국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저 같은 서민들은 전혀 피부를 느끼지 못하죠, 그죠? 근데 하여튼 우리 조상들이 위대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국수주의자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사실 이제 국수주의자는 좀 싫어해요. 그렇지만 우리 민족이 그 다른 민족에 비해서 이제 그 우수하다고 뭐 말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이제 어떤 그 특수한 그 능력이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서양 문물이 이제 너무 빠르게 들어와 갖고 많이 이제 변질이 된 게 좀 안타깝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 이제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그 옛날 문화를 다시 이제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만 너무 이제 우리가 그 경제에 그 의존하기 때문에 그 서양 문물을 너무 그 이제 쉽게 받아들이고 또 그쪽의 사람들이 이미 돼버렸어. 이제 머리가 다 사고방식이 좀 안타깝긴 하죠, 그죠? 근데 뭐 그래도 이제 그 좀 이제 우리 그 문화에 대한 그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미래가 아주 어둡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이제 해를 빛과 볕과 살로 봤어요, 그죠? 그러면 왜 이렇게 봤냐? 그 빛이 되는 거는 이제 그 이렇게 지금 밝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물체를 보는 거는 그 물체 자체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빛이 가서 반사를 해서 반사빛을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반사빛을 보고 그 물체를 보는 거죠, 인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밤에는 이제 안 보이잖아. 어떤 물체가 있어도 그 물체가 빛이 없으니까 반사돼 나오는 빛이 없으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이 태양빛 중에서 이제 가시광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빛도 우리가 이제 보이는 가시광선만 있는 게 아니고 가시광선 바깥에는 파장이 이제 그 긴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제 그 적외선이 있고 파장이 짧은 자외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더 이제 짧으면 뭐 X선이 있고 뭐 감마선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빛이 되는 것도 우리가 눈으로 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는 거죠. 우리는 그 가시광선, 그러니까 이제
시각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시광선만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전체를 보는 것 같지만 일부분만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부분의 지식만을 갖고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몸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가 다인 것처럼 알고 사는 게 우리 그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사실들을 알면 우리가 좀 겸손해질 수가 있죠. 많이 알수록 많이 모르는 거는 그만큼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모를 때는 조금 알면 다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자꾸 파고들고 들어가게 되면 더 모르는 게 우리는 더 알게 되죠.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처음에는 모르면은 알면은 조금 알면은 그게 다인지 아니까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착각을 갖고 우리가 사는 거라고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방면의 그 아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게 시간적으로도 좀 긴 아름이 필요해요. 짧게 그냥 잠깐 봐서 그 본 거는 그거는 아는 게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가시광선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이제 본다는 거는 곧 아는 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영어에 이제 I see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영어 사람, 미국 사람들은 이제 I see라는, 그러니까 이게 본다는 거 아니야. 근데 본다는 게 안 되는 거죠. I see 그러면 내가 본다고도 해석이 되지만 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야지 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감각 그 중에서 제일 그 감각 능력에 의존하는 게 그 눈이 되는 거죠. 시각이죠. 시각과 청각, 그 다음에 이제 뭐 후각과 미각, 그 다음에 이제 이 피부로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의식적인 게 있는데 가장 우리가 의존하는 게 시각이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시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이면 그게 아는 거하고 이코르가 된다는 거죠. 이 글자 하나가 만들어진 것도 결국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는 결국 이제 지금 정보를 아는 거는 지식인데 지식은 이제 보통 이렇게 정보적인 걸 아는 거죠. 내가 뭘 그러니까 이게 뭐 펜이다. 그럼 펜이다. 이 정도 아는 게 이제 지식이고 지혜로 아는 거는 그 펜은 그러면 어떻게 어디다 쓰느냐 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런 것까지 통틀어서 아는 걸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 사람들이 얘기하는 햇빛이라는 거는 이 어둡고 빛이라는 게 있으면은 밝고 이제 없으면 어둡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다고 희미한 상태가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밝게 그러니까 눈이라는 그 시각이 잘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찍어도 여기가 장님이래 고르고 여기가 이제 잘 보이는 사람이라면 이 중간에도 수없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밝기가 뭐 룩스로 얘기를 하죠, 뭐 맨룩스. 그러면 이 밝고 어둠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걸 이제 지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밝음이라는 거는 곧 이제 지혜라는 거죠, 지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뭐든지 밝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신적인 면에서는 이제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는 해내는 게 그 지혜의 성질을 가졌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물질적인 걸 떠나서 그러니까 정신적인 거를 보면은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제 소개를 해보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세요. 하여튼 이게 재밌어 이런 공부가. 저는 이제 한해 공부하면서 이런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전에. 근데 이제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게을러져 갖고 사실 많이 못해요. 지금은 공부를 이제 옛날에 비해서 거의 안 하죠. 책도 뭐 잘 안 읽고. 왜냐하면 이제 이 자연을 보는 거가 더 이제 그 귀중하고 좋다고.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책이 진짜 사실적인 책이고 사람이 만든 책이라는 거는 그걸 갖다가 옮긴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옮긴 걸 또 옮긴 게 또 있죠.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이치를 책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책을 보고 또 책을 만든 책들도 수없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거는 인간에 의해서 조작이 될 수가 있죠. 글이라는 게, 그죠? 그러니까 그 원본은 항상 자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자연의 깨달은 공부를 이제 어느 정도 하고부터는 책을 들보고 이 자연하고 접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지리산 이쪽에 이사를 와서는 이제 화엄사 이쪽에 뭐 연계암 이쪽을 좀 다녀보고 그다음에 이제 둘레길도 다녀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노고다는 제가 이제 버스 타고 성삼재를 가서 이렇게 가본 적은 있는데 이제 우리 집에서부터 이제 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못 가고 있어요.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제가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이제 초행인데 왜냐면 근데 제가 이제 차가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차가 있으면 이제 영리암까지 차가 가거든요. 거기다 이제 주차를 해놓고 가면 이제 노고당 가는 길이 좀 이제 편한데 여기서부터 가면은 지금 여기서 영리암까지 가는 것만 해도 2km 거기서 빨리 가면 2km, 4km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노고당까지 아마 노고당 입구까지 한 5km 되는 것 같아요. 산이 좀 가파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제 먹을 것도 좀 준비해 갖고 이제 가야 되고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제 둘레길 다니는 거 뭐 저는 이제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걷는 거는 뭐 물도 안 갖고 걸어요. 물 먹을 거 전혀 준비를 안 하고도 다녀도 괜찮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제 자연하고 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많이 갖는 게 사실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그다음에 진리 공부하는데도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또 이제 다른 길로 갔네요. 그다음에 이제 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 볕이 우리가 이제 햇볕이 따뜻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온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햇볕 그러면 햇볕이 따스하다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온도라는 거는 이제 과연 이제 뭐냐 이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따뜻하고 춥고 이러면은 하여튼 이제 우리가 이 볕 때문에 우리 체온이 이제 유지되잖아요, 그죠? 지구에 있는 생명체가 이 볕을 갖고서 그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지금 봄부터 이렇게 식물들이 계속 자라는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이 온도라는 거를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남하고의 이런 관계를 갖고 그다음에 이제 남녀 관계가 중요하죠. 그죠? 남녀 관계가 이제 뜨거운 사랑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도라는 거는 이제 가장 적합한 게 이제 사랑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남하고의 어떤 관계를 좋게 만드는 그 바탕이 되는 게 이 햇볕이 주는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가 이제 해석을 본 거예요,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햇살이라는 거는 이제 살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 세포를 서양 언어는 이제 세포고 이걸 살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살이라는 거는 생명이라고 결국은 생명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 빛만 하더라도 이게 정신적인 것들이죠, 그죠? 우리가 지혜라든가 사랑이나 이런 것들은 물질이 아니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느끼는 거죠, 정신적으로. 근데 이게 생명체 살이라는 거는 감각이 있죠. 그렇게 뜨겁다, 차갑다, 뭐 이렇게 만져서 아프다, 뭐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물질이라고 사실, 그죠? 물질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살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C 플러스 R이에요. C. 이게 쌀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생명체라는 게 C하고 R이 만나서 살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럼 C라는 거는 결국은 이거는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C가 강하게 발음이 돼서 C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C라는 거는 이제 남자를 C라고 그러고 R이라는 건 여자를 R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쌀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먹는 쌀도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경상도 가면 아직도 살이라고 발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이나 쌀이나 같은 어원에서 변화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 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C하고 R, 그러니까 음양이 합해진 거죠. 그러니까는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남자 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C와 R이 만나서 살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해 역시 이 햇살이라는 거는 물질면에 비해서 이게 결국은 우리 몸의 살이고 세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몸이 되는 거죠, 몸. 에? 그래서 이거는 몸이 된 그거를 이제 표시하는 언어에 가까운 거죠. 햇살이라는 거죠. 우리가 햇살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해의 물질, 그러니까 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는 결국은 빛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빛 갖고 이제 여기가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입자냐 뭐 파동이나 이렇게 갖고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입자는 물질이고 이 파동은 물질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런 이제 햇살이라는 게 결국은 입자적인 표현이 되는 거죠, 그죠? 과학자들이 얘기하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이런 언어로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입자에 대한 개념도 있었고, 그다음에 파동에 대한 개념도 있었다는 거죠. 이 글자들을 쭉 보게 되는 거죠. 하여튼 제가 이제 이 글자들을 표현하니까 이제 이런 재미난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햇살이라는 거는 결국은 몸을 만드는, 그러니까 해가 몸이, 그 빛 하나하나가 그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빛이 쪼개져서 이제 물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햇살이 이제 여기 지구까지 오면은 이제 온도가 식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밝기도 그 태양에 있는 때보다 밝기도 어두워지고, 그다음에 온도도 차가워지고, 살도 이제 그게 이제 잘라져서 이제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입자가 되면은 이제 우리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뭐 탄소라든가 수소라든가 산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햇살이 그 부서져서 나온 하나의 원소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합해져서 뭐 어떤 이제 뭐 단백질도 되고 뭐 지방도 되고 뭐 탄수화물도 되고, 그다음에 그게 합해져서 어떤 식물적인 생명체가 되고, 그다음에 뭐 동물적인 생명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에 얘기 드렸듯이 이런 면에서 제가 이제 창조적인 사고방식보다는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에 조금은 가깝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 해가 결국은 변이 돼,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거는 햇빛이 여기까지 와서 그 햇빛이 다시 변이를 하고, 그러니까 헤어지고 만나고 해서 생긴 그 물질들이 온 이제 만물의 생명체고, 뭐 이제 광물, 식물, 뭐 이런 뭐 동물, 이게 다 하나라는 거죠, 결국은. 조금은 이제 뭐 이해가 안 가시고 조금은 너무 해석이 좀 이제 지나치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이제 왜냐면 건강이라는 거는 이제 몸을 연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몸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 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내 몸이 아니라 내 몸뿐만 아니라 내 몸의 주위에 있는 내 환경도 다 내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몸 중에서 나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뭐냐고 생각할 때 이게 햇빛, 공기, 물, 소금, 음식이라는 거예요, 결국. 뭐 다른 데서 그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해서 내 몸을 기준으로서 내 몸에 가장 가까이 있고 영향을 주는 게 뭐냐고 생각해서 알아낸 것들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배운 어떤 것도 있지만, 그 배운 거와 또 내가 깨달은 거를 또 합해서 같이 깨달은 것도 이제 저한테는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려니까 그 언어의 한계성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언어로서는 설명이 이제
부족하고 어려운 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많이 더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를 이제 제가 뭐 책을 만들어서 교재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표현을 하려니까 그 이제 많이 잘 이어지지 않고 어떨 때에는 이제 말이 중단되고 뭐 답답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자연스러운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괜찮은데 이제 안 좋아하시고 답답하신 분들이 있겠죠, 그죠? 요점만 말하라, 뭐 간단하게 말하라,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진리라는 거는 요점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각도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그 얘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몸이라는 게 어떤 그 많은 다양성이 모인 게 몸이거든요. 몸이라는 게 모으다가 그게 이제 합해져서 모으다라는 동사가 합해져서 모음이라는 명사가 됐고 그 모음이 더 합해져서 몸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몸이라는 거는 고정되게 모여있는 실체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한의학에서 취산이라 그래요. 취하고 또 흩어지고 산은 이제 이렇게 흩어지는 거. 그러니까 모았다 흩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몸은 모아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를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 변하는 게 천천히 이 몸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그 시각적인 그 능력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1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보면은 내가 10년 후에는 더 늙으면 늙은 모습이 틀린 게 보이죠, 그죠? 그러면 그게 한꺼번에 변한 게 아니고 1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변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조금씩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실제 우리 몸 안에서는 그 세포 단위로는 엄청난 수의 세포들이 지금 교환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건 과학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그 진리 강의라는 거는 그리고 이렇게 쉬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불교의 그 공부 참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참선에 쓰는 언어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언어라는 거가 굉장히 심플하고 또 반이어적인 게 많은데 그 왜 그런 화법을 쓰냐 하면은 그 진리를 찾아가는 거는 본인 스스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언어의 그 반어적인 표현이 그 진리를 찾아가는 그 단서를 말해주는 거죠. 근데 과학은 아니죠. 과학은 1 플러스 1 그러면 반드시 2가 돼야 되죠. 그죠? 언어라는 건. 그래서 이제 과학에서는 언어에서 표현을 더 세분하게 해서 수학을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바탕이 이게 이다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 과학은 성립이 될 수 없는 거. 1 플러스 1은 반드시 2가 돼야지 그 다음 단계의 공식들이 만들어지고 모든 계산이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하고 이 하나하나가 틀리다. 2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성립이 되죠. 근데 실제 물건도 이거도 같은 공장에서 만들었지만은 아주 정밀하게 분석하면 질량이 틀리다고, 그죠? 그 오차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도 똑같이 만들었지만 아주 그냥 그 자세히 보면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1 플러스 1이 2가 된다는 법이 실제는 없는 거야, 실제 진리적으로는 아주 미세하게 들어. 그러니까 그거를 단위로 우리가 명목상에 이걸 하나고 이걸 하나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2가 성립이 되는 거지. 그게 그 기본이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 수학도 성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진리 공부가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거죠. 지금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렵게 됐고 좀 필요 없는 얘기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 필요 없는 얘기들도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있는 건데 마지막으로 이 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더 이제 보충을 하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해 에너지죠. 태양 에너지가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 우리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이제 소개를 하고 마칠게요. 이제 과학자들이 핵의 이 뜨거운 에너지, 이 에너지가 핵이라는 게 융합. 핵 에너지는 하나는 융합이 있고 하나는 이제 이게 분해 있죠, 그죠? 핵을 이제 자르는 거죠. 이제 과학에 옛날 과학에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원자 뭐 그 배우잖아요. 수소 1번 뭐 헬륨 2번 뭐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 만들 때 그 과학이라는 거는 핵이라는 거는 이 마지막 그러니까 더 쪼갤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이 원소 그러니까 원자죠. 원자가 최소 단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원소 이름이죠. 원소 이름이 이제 뭐 수소 이렇게 하이드로젠 뭐 이렇게 이제 진 거죠. 근데 이 원소에 있는 최소 단위 그 원자가 모여서 이제 원자 모여서 이제 분자가 되고 분자가 모여서 이제 다른 물질들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자는 쪼개지지 않는 마지막 단위를 얘기를 한 거죠, 결국. 그죠? 근데 이 원자 폭탄이라는 걸 만든 게 결국은 이 원자를 쪼갤 수 있다는 거를 배운 거죠, 원자를. 원자를 쪼개면은 결국은 이제 다른 이제 원자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원자 폭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 폭탄 같은 거는 그 쪼갠 거를 갖고 다시 합한 거죠. 그러니까 핵융합이 되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에너지가 더 크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한 거는 해에서 나오는 이 에너지는 핵융합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수소하고 수소가 합해가지고 이제 헬륨이 되는데 이 헬륨이라는 헬륨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원자 핵이 하나하고 요거는 두 개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합해지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가야 게 그냥 합해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큰 에너지가 들어가야지 이 에너지가 나오면서 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원자량의 차이가 생겨. 이게 두 개가 합해져 가면서 떨어져 나오는 게 결국은 에너지화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이 거치기 위해서는 핵융합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핵분해가 먼저 일어난 후에 융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라는 게 뭐 굉장히 뭐 수소폭탄 뭐 몇천 개인가 뭐가 뭐 터트리는 거 하고 뭐 같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과학 공부한 지 오래돼서 그 수치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지만 하여튼 엄청난 에너지가 지금 저 태양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지구까지 오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1억 5천만 킬로미터 거리에 지금 우리가 이 태양 에너지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있다 그러면 그 태양 에너지 때문에 너무 뜨거워서 존재가 불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과연 이게 뭐냐를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우주상에는 태양 같은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 별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죠?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태양이라는 건 아주 작은 별이에요. 그 중에서도.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지구는 태양을 도니까 태양계라 그러고, 그 태양계가 또 여러 개가 모여서 은하계라 그러거든요. 그 은하계가 모여서 우주라 그러는데, 사실 그 우주라는 거는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우주지, 실제 우주라는 건, 그거는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머리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그 비물질의 세계를 들어가려는 거는 결국 우리가 몸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몸에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제 태양에서 나오는 그 빛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도달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 거리 때문에, 그러니까 거리가 먼데 어떤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강한 에너지가 필요했죠. 왜냐하면 그 거리만큼의 에너지가 분산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별과 별 사이에서의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의 에너지를 그 전달하는 것도 이 핵에너지인데, 만약에 우주에 더 큰, 더 먼 그 거리의 에너지를 주려면은 더 큰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별과 별 사이의 에너지를 그 주는 방법이라고 이게 핵융합이라는 거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불행하게도 이 방법을 알아내 갖고 지구에 있는 그 원자탄이라든가 원자력 발전소에 이걸 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구상에서는 이러한 큰 에너지가 만약에 순간적으로 사용이 된다면 우리가 멸망을 하게 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핵 에너지의 무서운 거를, 이거는 그러니까 별하고 별 사이에서 그 에너지 이동 방법이지, 지구상에서는 그 에너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금 우리가 지금 에너지를 과하게 써서 지금 환경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미세먼지니 무슨 지구 온난화니 이게 다 지금 과잉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서 에너지를 놔둬야 되는데 그 물질을 자꾸 분해해서 에너지화하기 때문에 이 공해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근데도 이 그 경제 발전 위주 무슨 이 뭐라 그럴까, 지금 정치인들 모든 경제인들 모든 이분들이 사고방식이 단편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안 그러면 내가 뭐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안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잘 살기, 그러니까 내 자손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 안 하고 지금 무조건 지금 잘 살면 된다 이거예요. 그죠? 지금 다 그래야지 또 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국민 수준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거기에 국민도 거기에 동조하고 투표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거는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하는 액션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민 수준에 맞는 걸 할 거 아니야. 어떤 정책이 나더라도 그 국민의 그 어떤 그 정책을 얘기했을 때 국민이 이해해 줄 수 있는 만큼의 그 정책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국민 수준이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정권이라는 건 어느 정권이든지 국민을 무식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유식하게 만들면은 그러니까 부려먹기가 힘들어, 그죠? 좀 나쁜 말로 좀 표현을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쉽게 얻고 하는 그 장점만 부각을 시키는 거죠, 결국은, 그죠? 거기에 단점들이라는 거는 그게 핵이 폐기돼가지고 그걸 그 보관 기간 있죠. 그 뭐 반감기 뭐 이런 거 따지잖아, 그죠? 그러면 핵을 쓰고 남은 찌꺼기들은 미세먼지나 다른 공해 물질보다도 사실은 더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감추고 거기서 좋은 점만을 우리가 그 사람들이 부각시키기 때문에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핵이라는 거는 사실은 지구에서는 쓰면 안 되는 그 에너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건 핵이 있고 전자가 있잖아. 이 전자 에너지만 우리가 지금 쓰는 건 전자 에너지거든요. 전자 에너지 같은 거를 쓰면은 이건 여기도 뭐 전자파가 나오니 많이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우리는 이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이 에너지를 쓴단 말이에요. 이 에너지를 분해해서 쓰는 게 그 핵 관련 그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핵 에너지만큼은 우리가 안 쓰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핵을 폐기하는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것도 많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반대로 그럼으로써 뭐 전기값이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또 뭐 얘기를 하자면 국민은 이제 전기값 많이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나부터는. 그러니까 그게 맥힌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장래를 보고 그다음에 우리 후손들을 보기 위해서는 핵 에너지로 뭘 만들어서 쓴다는 거는, 그거는 그러니까 그 답에서 빼고 다른 답에서 찾아야 돼요. 제 생각에는 그래야지 대체 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이 생기는 거지. 핵 에너지에 의존해 가지고 계속 한다 그러면 다른 에너지 개발도 잘 안 하게 되겠죠, 상대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지금 몇 년 전에 일본의 그 쓰나미 때문에 그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또 다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전쟁이 나든가 하여튼 지구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은재는 뭐 은재고는 지구라는 게 없어지겠죠. 근데 그 이전에 지구가 그 뭐야 이 핵 때문에 그러니까 없어진다고는 이제 뭐좀 극단적인 표현이고 지구에 큰 이제 변화가 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는 전쟁 무기로서의 핵무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핵발전소를 이제 그 미련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진대는 거는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국민들의 수준이 거기를 못 쫓아간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제 말이 맞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전적으로. 그렇지만은 제가 이 자연적인 그 이제 건강요법을 전하면서는 지구라는 것도 그 자연의 그 법을 쫓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하고 태양의 관계에서는 핵에너지를 우리가 받아서 쓰지만은 지구 자체에서 쓰는 에너지는 핵에너지는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의 요점은 사실은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이번 강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되고 이거는 제 생각이라는 거를 이제 참조하시면 돼요. 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